농업협회 회장을 좀 역임하셨습니다. 양봉에 오랫동안 몸담으시면서 연구도 하시고 마이스터 대학에서 또 양봉농가 대상으로 교육도 또 오래 하셨고요. 오늘 그 이만영 박사님 꿀벌 동공 관리에 관한 교육을 들으시면서 저희가 올해 또 응애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도록 잘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영 박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만영입니다. 저는 작년 연말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1월 1일부터 이제 퇴직해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 마이스터 대학이죠. 양봉과 주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우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장소가 협소하신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어떻게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는 게 낫습니까? 예, 그러면은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해서 3시 반까지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또 3시 반부터는 이명렬 교수님께 강의가 있어서 3시 20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십시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양봉 배경부터 여름철 공부하고 우수여하고 양성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의 가치 다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벌꿀과 밀랍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생산되는 양봉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분 봉도 프로폴리스 현재 생산하고 또 여왕벌, 수펄번데기, 로얄젤리, 화분맥이 또 중식용 공급을 이제 생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에 이제 벌꿀 밀랍 이제 초급 관리 기술로 이제 제가 이제 벌꿀 관리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꿀하고 밀랍을 생산하는 이제 초급, 화분 공급 프로폴리스를 생산하는 이제 중급, 또 여왕벌, 수펄번데기, 로얄젤리, 화분맥에 이렇게 생산하는 이제 고급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급하고 고급하고 그 차이는 월동 기술입니다. 중급 기술은 이제 계절별 관리 기술을 내가 장악했다고 하면 또 이제 중급 기술 관리 기술이고 내가 여왕벌 생산 관리 기술을 확립했다. 내가 양성한 수포라고 확립했다고 이제 고급 기술을 확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급 기술을 가지신 분들 이제 여왕벌 생산하고 중식용 공급을 판매를 하고 하지만 내가 이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공급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이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봉은 이제 관리죠. 관리 단순 사육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봉 학문적으로 이제 접근할 때는 꿀벌 유전육 밀원식물, 공공관리, 병해충, 산물, 양봉 산물에 대한 분석, 특성 분석, 그리고 화분맥에 이렇게 이제 하고 양봉 경영까지도 이제 포함을 해서 각각의 부분을 체계적으로 그래서 합리적인 양봉 경영을 뒷받침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봉의 이제 가장 큰 특성은 문작물 화분맥이에요. 그래서 문작물 화분맥을 문작물의 전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산물도 생산하죠. 꿀벌의 종류입니다. 꿀벌은 이제 학자마다 열세종, 멸종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제 꿀벌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경제적인 거는 두 개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양종과 서양종. 동양종은
서양종은 이제 서양종에 있다가 1900년대 되면서 이제 동양으로 이제 와서 이제 서양종은 전체적으로 다 분포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양종의 특징은 환경 적응성이 뛰어난 거죠. 이제 야생성이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 이론식물 소수이론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량 이런 소수이론을 이제 동양종은 토종벌은 예민해서 꽃을 갖다가 여러 가지 곳에서 이제 가져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서양종은 이제 대량으로 핀 곳에서 이제 가져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종 하면 이탈리안 계통, 카놀라 계통, 코카시안 계통 이제 3대 이제 계통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이탈리안 계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꿀벌의 사회성입니다. 꿀벌은 굉장히 삼위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항벌, 숫벌, 밀벌이 형태가 다른 것들이 각각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어항벌은 김방만 보면 무조건 사용하고 숫벌은 경유받기 때문에 모든 공군 내 일은 밀벌이 이제 맡아서 밀벌의 임무는 이제 유충을 키우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성 곤충이기 때문에 사회성 곤충, 다른 사회성 곤충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린 개체 협동고, 어린 개체들 새끼를 갖다가 협동고하고 미리 분화가 되어 있고 또 세대가 중복되어 있고 그래서 한 동물의 세대가 중복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꿀벌의 발기관입니다. 꿀벌의 이제 발기관은 우리가 이제 꿀벌하고 이제 완전 배태죠. 추가하면 이제 불완전 배태, 완전 배태인데 불완전 배태하고 이제 완전 배태하고 차이가 있는데 잠자리 같은 경우는 유충하고 성충하고 모양이 비슷합니다. 같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변태, 완전 변태하고 이제 나비나 파리나 이런 거를 유충 기관하고 껍데기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해서 이제 성충을 그래서 이제 번데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궁에 있어서 공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해서 공판. 내가 공판이 몇 장 있느냐, 그럼 이게 며칠 후에 터져나올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된 지상이 된 거냐, 상사가 된 거냐, 터져나오기 일부 직전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벌칙을 한 장을 내주고 벌칙을 빼주고 그 착공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양궁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착공수의 관리 기술이죠. 여기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소문, 벌문 관리를 장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벌통로, 벌통로가 환기죠. 벌통로에 대한 이거를 장악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착공수에 대해서 이제 장악을 하셔야 계절에 따라 또 벌통의 상황에 따라 이걸 장악을 하셔야 굉장히 건강한 벌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벌의 내역벌, 외역벌은 이제 18일 기준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역벌의 이제 충서하고 환기입니다. 충서행동은 꿀벌의 충서행동은 타고난 겁니다. 이병경을 무조건 빼내는 게 꿀벌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병경을 무조건 빼내는 게 환기. 한 벌통에 만 마리에서 3단, 4단, 5단, 5만 마리까지 가지고 그래서 환기, 이상한 단서를 매출하기 때문에 그 환기를 안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충서하고 환기가 이제 가장 내역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통신은 이제 물리적 통신, 언어와 대화로서 이렇게 책을 읽음으로써 이제 통신하는데 월들의 언어는 물리적 통신, 화학적 통신을 나눕니다. 이제 물리적 통신은 춤을 춰서 이제 거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동료들한테 인식시켜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물리적 소통이고, 화학적 소통은 곤충들은 다 몸 밖으로 호르몬, 인간에게 호르몬을 몸 밖으로 방출합니다. 그게 이제 페로몬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로몬을 이제 방출해서 군집성 사람을 갖다가 용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화학적 페로몬은 여왕벌이 일벌의 산란을 억제시키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비성을 이제 내고 공부 군세 발달은 우리가 이제 해복기부터 시작해서 증식기, 인쇄 규칙기 세태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이 한 벌칙 한 장을 우리가 축소를 두 장, 세 장으로 축소를 한 다음에 계속 한 장 계산하고 성과를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이제 지나면서부터 또 한 장 한 장 빼내는데 이게 이제 동양적인 이런 평가이고,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는 이론이 많은 지역에서 방향을 굉장히 관리하는 게 이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양봉 3요소입니다. 양봉 3요소는 우리가 기후, 미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기후적인 요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변온동력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자기 변온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양봉 농가분들은 오늘의 날씨, 내일의 날씨, 일주일 후의 날씨 이걸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 온다고 하면 내가 내일 비 온다고 하면 오늘 처리할지 내일 모레 처리할지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온도라든가 항상 온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론입니다. 미론은 우리가 이제 주미론식으로 보조미론식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주미론식이라는 거는 이제 아카시아나 밤나무나 피나무 같은 걸 이제 채굴해서 생산하는 게 이제 주미론식으로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버드나무가 이제 보조미론식으로 화분으로 보조미론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경우 벚나무가 하나의 이제 보조미론식으로 있는데, 지금 이제 경기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벚꽃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주미론식으로 또 일본철 공무관리 기술이 많이 발달하게 되다 보니까 벚나무까지 체력을 줘서 할 수 있어서 생산을 일부 이제 떼죽나무니 헛개나무니 용나무니 시기에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미론식으로 그래서 이제 양봉장 내에서 운동방면 2km에 이런 식으로 어떤 미론식으로 있는지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 화분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화분 안 들어오면 벌 건강하게 급격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분도 해서 이제 유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화분을 부르지 않으면 건강에 이상이 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분. 나머지 이제 마지막은 이제 봉분인데, 봉분은 이제 여왕벌의 특성부터 월통의 구조, 봉분 세력 모든 것을 하고, 특히 이제 양분과의 관리 역량까지 이제 봉분의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미론, 봉분 세 가지가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만 이해 잘 하셔도 벌을 잘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봉장에서 벌이 잘 되는 게 저쪽 양봉장에서 벌이 안 된다. 이건 이제 이런 유기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조건에서도 관리 영향에 따라서 또 기후 조건, 미세 환경에 따라서 현재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카시나무가 이제 최대 우리나라 이제 그 천연불에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속적인 우리나라 양봉산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었던 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카시아 꿀을 생산하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물론 이제 흉자 때문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화분맥의 부분으로 공식 통계상으로는 40만 봉이 이용이 된다고 하는데 한 20만 봉 정도 딸기 시설 참여, 시설 구축 이런 게 이제 운영이 되고, 시설 수박에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이제 임대하는 것도 한 20만 봉이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화분맥을 꾸준히 이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양봉이 가능하지 않는 것.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는 사약꿀이 이제 2017년 이렇게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허가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양봉 관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부 이제 설탕을 들어오고 이제 체결한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좀 포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설탕꿀을 우리나라 양봉 발전의 미래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이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피난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이제 원래 이제 백두산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주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7월 10일, 7월 6월 말부터 백두산 지역에 이 피난으로 30만에서 50만 분들이 피난으로 이제 참여하고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제 강원도, 홍천, 인제, 양구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부지방 고산 지역까지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번화한 문제 계속 증가하고 있고 피난까지 한다고 하면은 4월에 번화, 5월에 아카시, 6월에 밤, 7월에 피난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한 4개의 그런 주요 생산을 가지고 굉장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슬의 피나무는 우리가 이제 남해안, 저 서해안 쪽에 군산, 서천 이런 데까지 이제 1월 말부터 2월 초부터 이제 저쪽 서천 쪽에 이제 3월 중순에 이렇게까지 피는 아주 남해안에서 굉장히 이동양봉으로 남해안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사슬의 피나무 때문에 그렇다. 중국에서는 사슬의 피나무 꿀이 1등급 꿀입니다. 아카시아보다도 더 많이 투명한 우리 양봉하고도 이제 굉장히 색깔이 어둡다고 하는데 진하다고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 사슬의 피나무가 이제 1등급 꿀로 이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목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3월 중지방 기준으로 이제 전북지방 보면 한 3월 20일 날 이제 화분이 들어오고 이제 개화가 됩니다. 해양목은 월동벌이 한 번 터져 나와서 두 번째 터질 때 규모가 작을 때 외부에 화분하는 것은 굉장히 영향이 좋은. 아까 이제 화분원이 직접적으로 벌 건강에 이제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양목을 양봉장 주변에 방목이니까 많이 심어두시면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감지나무하고 시나무는 여름 지금이죠. 6월 하순부터 7월, 8월 초까지 피는 그리고 이제 모감지나무는 7월 초에 이제 다 지금까지 이제 피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하고 7월, 8월에 이제 시나무 이거는 이제 꿀을 생산하지 않지만 여름철에 굉장히 중요한 물기에 벌들이 좋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아카시나무하고 이제 피나무에 대해서 별도로 적어놓은 거는 앞으로 이제 아카시나무도 조생종, 안생종으로 계속 연구는 해봤습니다만 확실하게 이제 그런 안생종을 하고 조생종을 연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유명기관을 길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피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달피나무, 찰피나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중국지방 고산지대에 이제 높은 산에서도 그렇게 이제 흙이 난다고 하면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검사장 출신의 이제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 지금 현재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충남 영동에다가 10만 평의 이제 땅을 구입해서 직접 이런 식으로 2020년도부터 이제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년, 18년도에 매입해서 19년부터 개발을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요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산 임야가 64%가 임야입니다. 64%가 임야고 임야 중에 70%가 산주, 개인이죠. 사유림이고 30%가 이제 공유주, 구주림이나 공유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70%의 이제 산주들 분들한테 이제 이런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양봉농가들이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 좋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 산을 양봉에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시범적으로 이제 그런 걸 이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장 이제 선정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고 이제 기초 양봉으로서 양봉장 선정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내 벌이 어디 가서 물을 가져오는지 그걸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내가 소규모로 양봉을 관리한다면 이제 소물을 쌓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습기 문제가 이제 연구에 이제 소물사 습기 문제를 연구해 뭐 강분이면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약분에다가 이제 공급할 때 그런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양봉장에는 좀 오염원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물을 갖다가 이제 소물국수, 공동국수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가장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농약 피해입니다. 농약 피해가 이제 7, 8월 달에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 농약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상으로 이제 재배농가하고 유기적인 관계 굉장히 친밀감 있게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데도 재배가 입장에서는 작물 재배가 우선이지 양봉이 이제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또 양봉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명적인 거는 근처에서 약을 쳤는데 그게 바람이 양봉장 쪽으로 들어오면 또 그 당시에 거기에 없었다고 많이 이제 피해를 본다. 그리고 이제 농약 자체는 이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던 게 이제 지금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으로 해서 유출까지 피해를 입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봉장은 여러 가지 뭐 환기를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보통 무조건 남쪽 배치입니다. 무조건 양광 배치.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보통 이제 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쪽 배치가 돼야 벌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벌통 구입은 이제 비단 이제 초보자뿐만 아니라 벌통을 공급하시는 분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공파하기 좋은 공파를 점일장하고 같이 이제 공급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한다. 그리고 어린 벌들이 많아야 그 벌통이 이제 됩니다. 벌통의 본성은 이제 어린 벌들이죠. 어린 벌들이 많아야 이제 그 구성은 이제 잘 됩니다. 봉군 배열입니다. 봉군 배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양광 배치하면서 이제 한다고 하면은 2조 1씩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월동 이른봄철에는 가운데 그림은 이른봄철에 이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봄철에는 이제 한 5분, 10분씩 이렇게 모아놓더라도 우리가 이제 관리할 때는 벌을 이제 떨어뜨려서 관리하는 게 이제 좋다. 그래서 이제 앞열과 뒷열은
6m 이상 뛰는 게 좋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7에서 3m는 뛰어야 돼요. 안전과 균형을 최소 3m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전에 할 일은 잡초 깨끗이 청소하는 게 이제 첫 번째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잡초 매트도 나오고 인조 잔디 가지고 이제 까시는 분들이 이제 잘 일어나고 이렇게 태양광을 위해서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재료가 이제 자꾸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공군의 좌우를 갖다가 맞추는 게 중요해요. 수평을 유지시켜줘야 거기는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뒤쪽은 약간 높여서 이제 빗물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게 두 번째. 보통의 이제 배열도 사실은 2m 교과서상 2m 뛰게 돼 있습니다. 2m씩. 그래서 이제 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권에서는 그럴 만한 점수가 없습니다. 100분 이상 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원리적으로는 2m씩 끼우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뭘 관리하시는 분들 일렬로 이제 관리하는데 우리가 벌을 관리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도공입니다. 첫 번째가 벌에서는 도공은 전 계절 동안 다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름철에 도공이 이제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여름철에 보면 강군에서 약군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 우리가 이제 양궁장에 병해충이 확 도는 이유가 도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꽃에 가서 이제 수분하고 수정하는 과정 이제 체미하고 이제 체분하는 과정에서 이제 병해충이 옮기고 이제 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신속하게 전파통에 옮겨지는 것은 도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양궁 기구를 다루면서도 이제 그 기구가 이제 오염됐거나 손이 오염돼서 이제 또 벌집이 오염돼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양궁장에서 항상 도공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 도공이 결국은 전체 양궁장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렬로 배열할 때는 이게 이제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동양궁에서는 장광용 배열을 이제 많이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계산되는 시점에서는 외부 환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외부 환기를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미군은 주 양궁장에서 좀 떨어진 쪽에 이제 해서 비행 방향이 아닌 곳에 이제 해서 교미군 관리의 첫 번째는 도공입니다. 다른 양궁장 도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표준상을 많이 이용하죠. 전문 경위상이 아니고 표준상을 이용하다 보니까 착공수가 이제 낮은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도공에 이제 노출된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